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후보 선출이 취소됐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어젯밤 후보 교체를 묻는 당원 투표가 부결이 되면서 최종 후보 자리가 다시 김 후보에게 돌아간 겁니다. 김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의 후보가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잠시 뒤 자정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2일 동안의 치열한 공식 선거운동을 갖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후보 자격을 되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전당원 투표가 부결된 건 놀라운 기적이라며 당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지도부의 방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김 후보는 곧장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 전 총리를 사부로 모시겠다며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 후보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에 또 대선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에 박대출 의원을 임명하는 등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엔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큰 절로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총회는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했던 이틀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김 후보와 당 주류 사이 갈등이 극에 달했던 만큼 의원들이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 후보를 향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겸 전광훈 아바타의 독특한 위상을 겸하고 계신 후보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과거 발언과 논란을 중심으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단일화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는 달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 지휘를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분출했는데 가까스로 대선 후보는 정해졌지만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팀으로 뭉치자고 목소리 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과거의 우여곡절은 다 잊어버리고 김문수 후보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와 의원들의 인사만 이어졌고 비공개 회의는 없었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된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앞서 오전부터 이미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당 지도부 책임론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혼자만의 책임이냐며 선거에 앞서 큰 생채기를 낸 데에 원내 지도부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지역표를 청할 면목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잇따라 떠날 때를 아는 선배의 모습을 보고 싶다. 지도부는 깔끔한 처신으로 대선 가도의 새 희망을 싹 틔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선 의원들은 분열은 곧 패배라고 의견을 낸 데 이어 빅 텐트는 못 칠 망정 있는 텐트를 찢어야 되겠냐며 지금은 책임을 묻는 것보다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김 후보도 당내 화합을 강조하며 권 원내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화합하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 대행에 이어
당 선대위원장까지 맡게 되는 겁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후보를 바꾸자고 단식까지 한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두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코미디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헌 빅텐트, 통상 문제 해결을 내세웠지만 논란 속에 대선 레이스는 9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당원 투표 결과를 수용하며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개헌과 통상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지난 2일 출마를 전격 선언한 지 9일 만입니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지지 속에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로 나서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시작부터 따라붙었습니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빚어졌지만 한 전 총리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을 시도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현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11일까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협상 과정은 자금투성이었습니다.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근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시나요? 입당하지 않은 채 경선 마무리 시점에 출마를 선언해 무임승차, 부전승 논란이 일었고 모든 단일화 조건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불리한 여론조사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를 기습적으로 시도한 10일 새벽, 한 전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 후보로 등록하며 편법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그 단일화 과정을 위한 저희 당의 비상 조치를 사실상은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모든 그 다른 제3의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절차는 아니라는 부분을. 하지만 당원들은 한 전 총리로 후보 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짧았던 대권을 향한 도전도 끝이 났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되자 자칭 국민의힘 1호 당원을 주장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건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은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체제의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지지자들에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도 내놓았는데 탄핵 정국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용기와 신념을 다시 꺼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벌어졌던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놓고는 건강함을 보여줬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당에 관여하는 게 이번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도 그 입 다물기 바란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당이 하루빨리 윤 전 대통령을 따르는 비상계엄 옹호 세력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부터 윤 전 대통령 출당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선거 기간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의 절연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단일화 추진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는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정치부 강보들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어제 이 시간에는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로 인해서 이제 후보에서 그만 선출이 취소된 상태였는데 하루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대선 후보로 다시 된 거잖아요. 네, 어제 뉴스룸이 진행 중이던 6시 50분쯤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측 인사들이 마지막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다고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1시간 만에 협상은 결렬이 됐고요. 당 지도부는 밤 11시에 후보 교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 후보 대신에 한 전 총리를 대선에 내보낼지 이 당원 상대로 찬반을 물은 결과를 이 회의에서 열어봤는데요.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온 후보 재선출 과정에 대한 질문이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가 많아서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라든지 한덕수 후보 등록 같은 게 다 무효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이 회의가 단 1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지난 7일에도 당원 상대로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때 단일화가 필요하다. 또 그 단일화의 시기는 11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모두 80%를 넘었던 만큼 이번에도 결과를 자신했던 걸로 보입니다. 회의 직전까지도 부결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지도부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한덕수 예비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반대한 당심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후보 선출 직후부터 당 지도부가 나서서 단일화를 압박하는 모양새 때문에요. 이 동정 여론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의원총회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권 전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서자 김 후보도 자리를 떠나는데 의원들이 야유도 하고요. 얘기를 듣고 가라면서 후보를 마구 붙잡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이죠. 10일 새벽에요. 기습적으로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이 후보 등록을 공고해서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 동안 접수를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로 등록한 상황을 두고도요. 이 당원들과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강압적인 단일화 과정에 대한 반발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좀 이미 힘을 많이 뺀 것 같은데요. 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어젯밤에야 최종 후보가 확정된 국민의힘은요, 이 홍보물 등 준비가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선거운동복 일부에는 후보 이름도 못 담은 채로 일단 주문을 넣어서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실무적인 부분 외에도 시너지를 얻었어야 할 단일화 추진 과정이 오히려 갈등만 키웠고요. 이 한동훈 전 경선 후보 등을 중심으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요. 이 김문수 후보가 당과 또 보수 진영 안에서 얼마나 넓은 또 얼마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강보들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진보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 논란을 의식한 듯 통합을 유독 강조했고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마지막 경청 투어 일정으로 전남 지역을 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는 곳마다 통합을 앞세웠습니다. 네 편, 내 편 따지고 출신 따지고 지역 따지고 좌우 색깔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직 1.23 비상계엄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투표를 통한 내란 종식을 호소했습니다. 후보 교체 논란 끝에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취재진이 질문하자 다행이지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 대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 연천을 시작으로 지역 민심 듣기에 나섰고 강원과 충청, 영남 지역 등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네, 이곳 전남 영암을 마지막으로 51개 지방 소도시를 도는 경청 투어를 마무리한 이 후보는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먼저 민주당이 강조해온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내란 극복과 경제 성장에 대한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동탄 등을 방문해 K반도체 관련 유세를 이어갑니다.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후보직 속 국민화합위원회는 출범식을 열고 역시 국민의힘 내홍 비판과 함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의 종식과 정권의 교체,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을 하는 데 있어 비명, 친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결하고 저들은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돌비뉴스 김민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포옹덕수입니다. 네, 어제는 꽃꽃 운수였는데 포옹으로 바뀌었네요. 한덕수 전 총리랑 포옹한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죠. 네, 그리고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만난 두 사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반갑게 포옹을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포옹을 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승리하십시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포옹을 한 게 이번은 처음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남이 있기 전까지 두 사람은 두 차례 회동을 가졌는데 나흘 전인 지난 7일 종로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오늘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죠? 네. 우리가 좀 포즈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후보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시겠네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은 이 냉랭한 기류가 계속 흐르고 있고 두 사람의 관계도 오늘보다는 조금 더 수평적이고 좀 딱딱해 보입니다. 네, 이때 서로 껴안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차 회동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2차 회동을 가졌는데 이때는 이 국회 사랑채에서 2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한덕수 전 총리가 김 후보를 적극적으로 포옹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드립니다. 네, 뭐 저 때랑 오늘 둘 다 포옹을 하긴 했지만 한덕수 총리가 먼저 포옹을 하긴 했지만 조금 미묘하게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하네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바로 다음 키워드 되돌아온 망원집입니다. 네, 누가 누구한테 돌려줬다는 걸까요? 사진을 한 장 준비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 바로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빨리 단일화를 해라 하면서 단식을 했었을 때 그 모습입니다. 네. 그때 보시면 이 책들이 앞에 놓여 있었는데 바로 그중 한 권이 이재명 망원집입니다. 네. 이재명 망원집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발간을 했는데 권 대표가 이 책을 발간하면서 했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간하는 와중에도 그새를 못 참고 현행범 체포, 몸조심하라 등과 같은 망언들이 빠른 속도로 쌓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최신 사례를 추가하며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네, 망원집을 민주당이 되돌려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민주당은 이른바 김문수 망원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 이거에 바로 김문수 망원집인데
특히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장관 청문회 때 네. 일제강점기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이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김문수 망언집이 공개되자마자 곧바로 이재명 후보의 5개 정가부터 먼저 돌아보라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양당 후보 결정되자마자 본격적인 네거티브 공방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돌비뉴스 김민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응할지는 미지수지만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검찰청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2022년 재보궐 공천에 개입한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검찰청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7개월 만에 나온 정식 출석 요구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탄핵 심판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는 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소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에도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분량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의혹뿐만 아니라 22대 총선 공천 과정 전반에 걸쳐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김 여사는 지난해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사건 관련이었는데 당시엔 검사들이 직접 경호처 부속 건물을 방문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영부인 신분도 아니라 경호 부담도 줄었습니다. 게다가 도이치 의혹도 재수사가 결정되며 검찰이 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강원 속초에서 해안 방파제인 테트라포드 아래로 60대 부부가 추락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아내가 먼저 떨어졌고 이를 보고 구조하려던 남편도 추락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구호를 붙여가며 줄을 잡아당깁니다. 잠시 후 테트라포드 아래 있던 여성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40여 분 만에 구조된 겁니다. 강원 속초시 외홍치항 인근 테트라포드에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6시 10분쯤입니다. 60대 부부가 함께 구조됐는데 술을 마신 아내가 발을 헛디뎌 4m 아래로 먼저 떨어졌고 구조하려던 남편도 추락했습니다. 우측 다리를 제외한 모두가 테트라포트에 끼어 있었고 머리 쪽으로는 바닷물이 들어와 남성분이 그 부인을 구하기에 애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테트라포드 내부는 좁고 따개비와 해조류도 붙어 있어 스스로 탈출은 물론 구조도 쉽지 않습니다. 해조류 때문에 많이 미끄러운 상태죠. 혼자서는 빼주었고 루프로 감아서 저희 대원이 한 10명 정도가 한 번에 이렇게 당겨야 했어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모도 인근 해상입니다. 바다에는 오일 펜스가 설치됐고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 함정 등 20여 척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500톤급 해군 함정에서 경유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9시 49분입니다. 경유 10,000리터가량이 샜으며 500m 반경까지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군은 함정에서 유출을 인지하고도 하루 늦게 해경에 신고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어제 오전에 인지한 이후에 자체 조치를 하려고 했나 봐요. 이게 자체 조치가 안 되니까 오늘 오전 4시쯤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이 반대 차선으로 달리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 등 3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아침 자전거 7천여 대가 광화문에서 서울 상암동까지 달리는 자전거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한강에선 멍때리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주말 풍경 이은진 기자입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자전거 행렬이 빼곡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도심에서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달리기에 앞서 헬멧을 잘 잠그고 몸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이번에 옆구리 갈게요. 쭉쭉쭉. 아이고 시원해. 준비가 끝나자 페달에 발을 올리고 힘차게 밟습니다. 모인 시민은 총 7천여 명. 강변북로를 거쳐 총 21km를 달렸습니다. 행진으로 한때 일대 도로가 통제됐지만 큰 혼란은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자전거가 서울을 가로지르는 사이 한강엔 무념무상의 고수들이 모였습니다. 정신을 비우고 심박수를 최대한 낮춰야 이기는 게임.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한강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황혼 육아에 시달리던 할머니부터 119 구급대원까지 128명이 모였습니다. 나 자신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바쁘게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멍 때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 생각은 봄맞이 행사가 계속되면서 경찰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장비도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 드론은 한강 풀숲에 숨은 범죄 혐의자나 실종 아동을 열화상 기술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빠르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최신형 전기 자전거와 보행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도 지급됐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 순찰 장비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내일부터 실물 유심 교체가 아닌 유심 재설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인지, 보안엔 문제가 없는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주말인데도 유심을 바꾸러 온 고객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유심 교체 예약해놨다가 문자 받고 교체하러 왔어요. 우리같이 나이가 좀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교체 이후에는 정말 괜찮은 건지. 오늘 0시 기준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143만 명. 교체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고객은 722만 명에 달합니다. 유심 물량 부족으로 대기가 길어지자 SK텔레콤이 내일부터 유심 재설정 방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그냥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다시 유심 여러 가지 값 중 일부 값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심을 교체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의 일부 정보만 바꾸는 건데 보안상으론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유심 초기화는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유심 재설정은 그 안에서 특정한 파일만 삭제해서 새로운 파일로 교체하는 거예요. 보안상으로는 똑같아요. 특히 기존 방식과 달리 사용자 정보가 그대로 보관돼 금융인증서, 연락처 등을 재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특징입니다. 백업 등에 필요한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소록을 백업하는 시간, 그다음에 뒤에서 인증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앞에 하고 뒤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만 SK텔레콤은 유심 재설정을 받은 고객이라도 실물 유심 교체를 원하는 경우엔 1회 무료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불상이었다가 600여 년 전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밀반입돼서 돌아왔는데 이걸 돌려줘야 하냐 마냐를 놓고 소송전까지 갔던 충남 부석사의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 이야기인데요. 일본 대마도로 다시 반환됐습니다. 정환석 도쿄특파원입니다. 유리관 안에 고이 모신 불상 앞에 차려진 제단. 어제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불상을 떠나보내기 앞서 연 봉송법회입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은 원래는 부석사에 모셔졌던 불상입니다. 600여 년 전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1988년 부석사에서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사찰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국내 한 도굴단이 이 불상을 훔쳤고 처분하는 과정에 경찰에 적발됩니다. 당시 정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일본에 돌려주려 했지만 부석사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하지 말아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대법원이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번에 돌려주게 된 겁니다. 유리관에서 꺼낸 뒤 나무 상자에 쌓여 운송 차량으로 옮겨지는 불상. 신도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으로 옮겨진 불상은 내일 배편으로 대마도로 들어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관음사에 반환될 예정입니다. 오래된 주택처럼 생긴 관음사는 규모가 매우 작아 무인사찰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음사는 불상이 도착하는 대로 보안이 더 확실한 대마도 박물관 소장고로 옮긴 뒤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접경 지역에선 여전히 폭발음과 섬광이 목격되며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앞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속에 충돌이 격화한 지 사흘 만인 현지 시간 10일 전격적인 휴전을 결정했습니다. 양측은 서로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충돌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전제 조건 없이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앞서 유럽 정상들이 30일 동안의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한 직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휴전 수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는 법을 잊은 한화의 연승 행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8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대전 예수 와이스의 호투 속에 33년 만에 12연승을 거둔 한화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2회 말 낙차 큰 슬라이더에 카디네스의 방망이가 헛돌고 이번엔 시속 131km 커브로 김태진마저 돌려세웁니다. 마지막 박주홍에겐 이날 최고 시속 156km 강속구로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쏟아낸 한화 선발 와이스. 93개의 공으로 8이닝을 막아냈는데 키움에 딱 안타 1개만을 내주며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반면 한화 타선은 적재적소에 11개의 안타를 터뜨리며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0대0으로 팽팽했던 3회 초 투아웃 1-3루 찬스. 1루 주자 문현빈이 2루 도루를 시도하는 과정에 키움 포수 김재현의 송구가 빠지면서 3루 주자 이도윤이 여유 있게 홈을 밟아 선취점을 기록했습니다. 5회 초엔 투아웃 2-3루에서 키움 선발 김윤아의 폭투로 1점을 더 추가한 데 이어 노시환의 1타점 적시타로 3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6회 초엔 이진영이 커브를 공략해 솔로포를 쏘아올린 데 이어 이원석의 볼넷과 이재원의 안타, 이도윤의 1타점 적시타로 5대0으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마지막 9회 초에도 3점을 더 추가한 한화가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Ryu, Ponce, all the starting pitchers, they started getting mad at me that I wasn't going back out there. So I went up to the manager and I said, "Hey, all my teammates are getting mad that I'm not going back out. Give me the 9th inning." And he goes, "You're done. You're good. You did your job and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today." 키움 3연전을 모두 승리한 한화는 12연승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12연승은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어제 통산 499번째 홈런을 때려낸 SSG 최정은 오늘 더블헤더 1차전에선 5타수 무안타로 KBO 리그 사상 첫 500홈런 도전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SSG는 1차전을 8대4로 승리하고 3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모처럼 포근한 날씨일 거란 예보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초여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